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최상목 40역 임명할 것으로 보고요. 탄핵 안전빵 6대3 노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결국 최소한 6대3을 노린다. 100% 탄핵을 노린다 그런 뜻이겠죠. 김무성의 두 번째 탄핵은 완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무성, 전진석과 최상목을 이용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완벽하게 탄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와 똑같이 김무성이는 기가 막히게 3차원적인 정치로 박지원과 손잡고 우파 국민들의 우매함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똑같이 지금 탄핵시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법의 천재가 아니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결국 지금 보면은 5대3의 비밀로 해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잘하면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흔역을 무조건 임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죠. 문재인이 임명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진영대로, 논리대로, 성향대로 재판을 한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50대 50이라고 보고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9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버리면 가장 좋겠죠. 이 좌파들이. 그리고 김무성이 보기에는 가장 그것이 좋을 것이고,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만이 마흔역 때문이 아니다. 마흔역을 임명하든 안 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국민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정형식 재판관님, 김복형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요건 이제 국회 몫인데 국민의힘 몫입니다. 이 세 사람이 기각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보수측 재판관님들은 기각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심정을 주느냐, 어차피 당신네들이 이것을 기각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원이 찬성해라. 이런 뜻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흔영을 임명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저는 합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최소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문재인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김형두와 정정민은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좌파입니다. 정계선도 무조건 국회 몫인 민주당 몫이니까 무조건 좌파죠. 그런데 지난번 김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김형두가 기각표를 던졌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부러 그랬다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김형두는 머리를 쓴 것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고 김형두가 그 당시엔 8명이니까 탄핵을 인용하든 안 하든 어차피 어때요? 5명밖에 안 되니까 탄핵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형두가 정말로 자기가 중도인 척 일부러 기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4대4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김형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는 가장 먼저 탄핵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런 머리를 쓴단 말입니다. 김진숙 탄핵 때는 결국 김형두가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찬성을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형두는 자기는 마치 중도인 것처럼 일부러 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대4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김형두는 탄핵을 인용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정정미까지 넷, 정계선 5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흔역을 무조건 임명해야만이 최소한 6대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흔역은 무조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임명하기 위해서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이런 전략을 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김무성은 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어이 완성시키고 말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이는 명태균 게이트를 터뜨려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완성시키지만 결국 김무성 절들인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그리고 이준석이라든지 이자들도 모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지금 누구를 내세웁니까? 나경원을 내세워서 김문수를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문수와 한동훈이가 싸우게 될 것이고요. 김문수도 허수아비 만들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김무성이는 최종 목표는 김문수를 내세워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김문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도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이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준석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믿고 있는 김문수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일단 김문수를 내세운다고 보고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가면서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의 전략도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김무성의 생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는 김문수를 내세워서 한동훈 대항마로 내세워서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만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겠죠.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미 개헌을 하도록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권형 대통령제가 뭡니까? 이거 내각제입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즉 외교를 맡고 총리는 내치를 맡는다는 거잖아요. 외교를 맡는 대통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치, 총리가 국내 정치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총리는 누가 뽑습니까? 국회의원이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각제입니다. 내각제가 되면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조중동 언론이 국회의원만 앞에 내세우면은 조중동 언론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 사주들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이런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되고 결국은 내각은 누가 맡는다? 총리가 맡는다. 그 총리는 누가 임명한다? 국회의원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내각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김무성이 노림수는 이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원식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 문형배 소장 대행은 40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낸 것이죠. 그러면서 문형배 소장 대행은 우원식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된다는 국회적 심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주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우원식이가 문형배한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형배가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문형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상목이 마음력을 임명해야 된다. 그러나 언제 임명할지는 최상목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것을 또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신문에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는 최권한대행 손에 달린 건데 현행법상 최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40명을 임명해야 된대.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최상목이 임명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헌재에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좌파 언론들과 조정동이 이제 헌재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안 따르면은 직권남용이니 직무유기니 하면서 거짓 선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최상목이가 40명을 임명하더라도 전혀 거부감이 없죠. 저거는 직권남용이래, 직무유기래, 최상목이 잘못하면 또 들어갈 수 있겠네. 최상목이는 윤석열 대통령 편인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임명할 시기를 언제 임명하느냐?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즉시 임명을 하면은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력을 임명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또 계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원식이가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합니다. 우원식이 묻기를 사람이 죽습니까? 헌재 이렇게 물었습니다. 헌재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헌재가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기각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두 가지를 답했는지 답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자 5대3이란 기각의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마은영만 임명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5대3의 비밀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마은영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은영을 임명하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갱신 절차가 시간이 걸리면 또 문제가 되죠.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만료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향을 이들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헌법이 계법이라는 것,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최상목에는 지금 마은영을 바로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쇼죠. 정말로 고민을 하나보다 그 과정에서 좌파들이 계속 직무유기니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최상목이가 마은영을 임명하는 듯이 이렇게 지금 쇼를 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목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서 마은영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갱신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최상목이가 마은영을 즉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상목은 왜 마은영을 바로 임명하지 않고 쇼를 하다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좌파 언론들이 명분을 줄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영을 임명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이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계속 좌파 언론들이 명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최상목이는 마지못해 임명을 할 것입니다. 이런 쇼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계법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습니다. 최상목이 마은영을 변론기일 종료 후 탄핵 심리에 참여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탄핵 심리가 끝나고 선고에만 참여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 301조에 이런 계법이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리에는 참여 안 하고 선고에만 참여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로 헌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우원식이는 요거를 노리고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심리에는 참여 안 하고 선고에만 참여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301조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기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기 전에 마은영을 임명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요 선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9대3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5대3의 비밀이라는 것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것을 제가 이미 다 예측을 했던 것이고 제가 예측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은 현재에서 마은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헌법재판관들이 자, 보세요. 김형두는 지난번에 김진숙이 할 때 어차피 김형두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무조건 어차피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더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도인 척 하면서 김진숙은 탄핵 기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수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김복형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이 세 분이 기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탄핵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보수재판관 여러분 3명이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쪽수 싸움에서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덕수 총리가 계엄령에 대한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다고 했으니까 법대로 여러분들도 저는 일치 판결을 내리라 라고 이 3명을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마언영을 무조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마언영을 임명하면은 쪽수 싸움에서도 6대3으로 무조건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원 일치 판결을 내기 위해서 마언영을 더더욱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무성이는 6대3 판결이 나오든 아니면은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든 만약에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무성이는 손해 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만을 우리 국민들의 불만을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떠넘기고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개헌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섭섭해 하시겠지만은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 희망 고문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쏘아서 희망 고문을 계속 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신자 유튜버들한테 계속 삥을 뜯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 전체적인 흐름 3차원적인 정치를 전혀 모르니까 계속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완벽하게 시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고 모든 불만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뒤집어 씌우고 김무성은 지금 개헌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모두 끌어내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민의힘을 장악한 그 시대에 새누리당을 장악한 그 시대로 다시 복귀했다. 그러나 하늘은 이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터통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터통은 한동훈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리셋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터통은 어떻습니까?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시키는지 요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 순간 트럼프는 바로 움직일 것이고요. 트럼프가 움직이면은 바로 가장 먼저 문재인부터 심판하고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김무성과 박지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임무 교대할 것이다. 오히려 박지원과 김무성이는 간탄함으로 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무성과 박지원의 심판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터통이 한국에 개입하는 순간 한동훈의 등판과 함께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정치도 이제 끝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과 박지원 그리고 그 뿌리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거짓 정치, 이 일루미니티 세력들의 거짓 정치도 이제 그 종말을 구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